안녕하십니까, 신석주입니다. 오늘은 미술 실기 이론을 한 번 더 갖기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화 추상 그리기를 올렸더니 독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아주 좋은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추상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를 작가생활 40년을 돌이켜봐도 제가 추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잘 그리다가 비구상 한번 해보자 할 때 정말 앞이 안 보였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라 그래서 오늘 추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얘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오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추상을 개념부터 알아야 돼. 이 추상을 영어로는 애브스트랙트라 하고 한자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추할 추예요. 유추한다. 내가 상상한다. 상상해서 내 것으로 끄집어낸다가 추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게 이 지구상에, 한국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1910년이에요. 칸딘스키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꽤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처럼 그림을 늦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법률과 경제 전문가였어. 그런데 40이 훨씬 넘고 나서 미술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칸딘스키가 50살이었으면 여러분들은 60살이야. 70살이야.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 이 1910년도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잠시 야외에 산보를 나갔어.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화실에 뜩 들어왔는데 조수가, 그 당시에는 그 제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자가 청소를 하다가 선생님 그림을 거꾸로 놓은 거야. 약간 옆으로 삐껴서. 그러니까 칸딘스키는 그게 자기 그림인지를 몰라. 이거 누가 그렸냐? 야, 형태는 없는데 말이야. 색깔이 죽인다. 색깔만으로도 그림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대단한 발견이야. 자기 그림인지도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림을 뒤집어 놓은 거야, 거꾸로. 그때 칸딘스키가 깬 거예요. 꼭 미술은 사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애브스트랙트, 그것이 추상이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선생님,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느껴지냐고요. 그게 더 여러분들은 중요하죠. 그 전에 짧게 우리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좀 역사는 조금 알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의 추상은 1980년도에 꽃을 펴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요때 미국의 앵포르멜 미술을 받아서 1세대들이 비구상 작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90년대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가 이입되면서부터 좀 더 다각적인 비구상, 좀 더 색다른 추상, 비구상과 추상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걸 모색하게 돼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젊은 작가들이 칸딘스키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추상 작업이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미국 정부에서 굉장한 계획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미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유럽이었잖아. 유럽, 프랑스, 독일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현대미술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중국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욕심을 갖기 시작해. 자기네 나라는 군사력,
정치, 경제가 항상 1위를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술도 미국을 1위로 만들자. 여기에 예술을 하나 더 꼽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상작업, 비구상 작가들을 밀어주기 시작해요. 이게 미술의 역사에서 여러 책이나 논문을 뒤져보면 CIA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 현대미술은 아무튼 미국의 뉴욕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추상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해요. 어때요? 네, 이 그림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독자, 애청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렸던 추상화예요. 여기서 자기가 막 그려 나갔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도중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짜고 했지만 순간순간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추상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첫 번째. 자, 이걸 했더니 여기에 새벽 기운을 브랜딩 기법으로 하고 나서 붓을 옆으로 톡톡톡톡 넣었더니 잠자리 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붓으로 이렇게 톡 한번 터치했는데 조선시대 사대부 같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안 한 건데 색깔은 계획을 했지만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여기는 또 현대인이 하나가 등장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옛 과거의 조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흥에 겨워서 했던 오일 파스텔인데 이게 큐예요. 큐. 이거는 또 내가 해놓고 보니까 우리 독자님들이 내 구독 영상을 보고 궁금한 거, 린시드하고 테레피는 어떻게 써요? 이런 것처럼 질문을 하는 그러한 창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유튜브로부터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런 데서도 보면 색깔이 교차하는 거가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작가는 나중에 전시할 때 관객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체화되면 비구상 추상 작가로 되어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저께 내가 아크릴화를 2점을 그렸어요. 그것이 전부 다 이 비구상 추상화인데, 며칠 전에 인사동에 미술관을 갔다가 오는 길에 털레 걸어오는데 땅바닥에서 이런 돌멩이 하나를 주웠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오면서 이걸 가지고 뭔가가 번쩍 떠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난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런 형태, 자연의 산의 형태를 내가 이끌어내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 숲이 우거진 나무를 넣고 저녁에 밤인데 태양은 숲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초생달이 떠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모를 물체가 나무 두그루라든가 무슨 사람의 형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유추할 추, 그러한 것이 있고 산 밑에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도 이렇게 추상으로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런 돌멩이 하나가 이 작품을 태어나게 되는 모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흥에 겨워서 또 다른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 돌멩이의 모양을 그대로 갔지만 이제는
또 다른 것이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이제 머지않아 봄이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작가의 마음에서 산수유가 막 터지는 걸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날고 싶어. 이상의 날개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인간의 그리움. 그래서 새를 닮은 사람 둘을 추상으로 그려놨어요. 자세히 보면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또 멀리서 보면 사람 같기도 해요. 이러한 것이 추상을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한 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어떤 돌멩이 하나에서 유추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아주 재미난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담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약간 웃음을 지으면서 나도 한번 그래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떤 선배하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선배님이 배가 무지 고팠나 봐. 짜장면을 정말 그릇까지 다 긁어서 먹은 상대방의 그릇을, 빈 그릇을 보는 순간 이렇게 빈 그릇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떠올렸어요. 이게 산수화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느냐? 이 그릇을 클로즈업 해보면 이렇죠. 요거는 해고, 요거는 뒤에 산이고, 요건 마을이고, 마을에서 물길이 흐르고 여기에 정자가 있는 바위가 있는 것처럼 나는 느낀 거예요. 되게 재밌어 이거.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당장 작업을 시작한 게 이거예요. 포토샵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이제 자료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해, 산, 마을, 물줄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자 하나를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봐봐요. 다른 사람이 먹은 밥그릇 하나에서도 우리는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그거를 회화화, 그림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추상이다. 유추할 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것도 식당 얘기예요. 저는 식당을 자주 가야 되나 봐. 왜냐면 식당만 가면 아이디어가 나와. 무슨 얘기냐면 점심시간이 좀 늦은 점심이었어요. 서너 시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었던 수저하고 젓가락을 소독을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말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눈물이 확 돋고 그래갖고 아줌마 소주 한 병 줘요. 그래갖고 소주 한 병을 다 먹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때 우리나라에 큰 해양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큰 배가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는 큰 배가 물에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리가 나는 배 같고 이 수저와 젓가락이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건강하라고 맨날 아침밥 맛있게 해주고 저녁밥 해주고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너무 슬픈 마음에 소주 한 병을 들이키고 와서 제가 컴퓨터로 포토그래피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조금 슬프지만 이러한 식기세척 과정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건 아까 얘기한 추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번에는 어디에서 왔어? 길거리에 돌멩이에서 온 게 아니었어. 요번에는 시사, 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세상살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내가 계획은 하였지만 추상화를 유화를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던 붓자국이 어떤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돌멩이 하나로도 비구상을 유추해 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식당에서 남이 먹은 밥그릇에서도 추상, 비구상을 유추해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서 숟가락 말리는 걸 보고 시사 문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 이 시대에 느끼는 감정을 오버랩 시켜서 비구상을 유추해내 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선 기녀에게 예술성을 배우다에서도 한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이미지네이션. 무엇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무궁무진하게 상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가 관찰력이에요. observation. 자기가 무엇을 보되 대강 툭툭 보는 게 아니야. 뭘 하나를 봐도 유심히 보는 거야. 유심히. 우리가 한자로 간호사 할 때 간자를 볼견자나 무슨 볼관 이런 관을 쓰지 않고 이 간자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간호사 할 때. 이게 잘 보세요. 눈 위에 손을 얹고 보는 거야. 자세히. 이 환자의 병세가 어떤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관찰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보여줬던 거. 여러분, 추상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거를 캐치를 못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상력, 관찰력, 또 한 가지를 보탠다면 직관력,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멋진 추상화, 비구상 작업을 도전해 보세요. 저는 잘 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해요. 안녕.